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의 최고 평가원이 뉴욕의 허름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한국 식당에서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 평가하며 살아온 그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걸까요? 도대체 그 작은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의 수석평가원 앙투안 르클레르입니다. 본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평가원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5곳 이상의 레스토랑을 돌며 음식을 평가하는 삶.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상은 철저한 익명성 속의 외로움과 피로가 쌓여가는 나날이었어요. 가족들에게조차 제 직업을 숨겨야 했고 10달 중 8달은 전 세계를 떠돌며 호텔과 식당을 전전해야 했죠. 수많은 미식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파리의 3스타 레스토랑, 도쿄의 정통 스시바, 로마의 유서 깊은 트라토리아까지 연간 100곳이 넘는 레스토랑을 방문하며 완벽한 요리란 무엇인가 고민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뉴욕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정찬을 즐기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눈부신 플레이팅의 요리가 올려져 있었고 식재료는 최고급이었으며 조리 과정은 예술이라 불러도 될 만큼 섬세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1000짜리 트러플 소스는 단순한 갈색 액체처럼 보였고 최상의 숙성 과정을 거친 와규 스테이크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늘 하던 대로 평가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재료의 품질, 요리 기술, 풍미, 셰프의 창의성, 가격 대비 가치,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의 일관성. 수천 번을 봐온 평가 항목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이 기계적인 기준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레스토랑을 최소 3번은 방문하고 매번 다른 메뉴를 시켜 일관성을 체크해야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소박한 비스트로를 운영하셨습니다. 고급 재료도 화려한 기술도 없었지만 손님들은 언제나 행복한 얼굴로 식사를 마쳤죠.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레스토랑이 부끄러웠어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를 졸업한 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10년간 수석 셰프의 자리를 지켰죠. 그러다 운명처럼 미슐랭 평가원이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였죠. 6개월간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받으며 익명성을 유지하는 법과 음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성공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식당에서 풍기던 구수한 빵 냄새, 손님들과 나누던 따뜻한 대화, 그리고 그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요리들. 지금 제가 평가하는 최고급 레스토랑들과는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그날도 평가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뉴욕의 밤거리를 걸으며 화려한 네온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비추는 달빛이 마치 저를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30년 동안 쌓아온 제 경력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 도쿄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도 생각났습니다. 그곳의 셰프는 40년을 오직 초밥 하나만 만들어 온 장인이었죠. 하지만 그 음식에서도 이제 더 이상 감동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기술로 만들어진 요리였지만 마치 영혼이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곧 저는 또 다른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평가, 점점 무뎌지는 감각. 과연 이것이 내가 그렇게 꿈꾸던 미식평론가의 삶이었을까요? 점차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맛이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수천 장의 평가지가 제 손에 쥐어졌지만 완벽한 점수를 받은 레스토랑도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숫자로 가득 찬 평가표들만 남았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공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틀 뒤 평가할 최고급 레스토랑이 떠오르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 일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한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수많은 빌딩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죠. 그 달빛 속에서 오랜만에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토록 공허함을 느끼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뉴욕의 어두운 골목을 홀린 듯이 걸으며 문득 달콤하고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분명히 최고급 요리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죠. 호기심에 발걸음을 돌린 저는 골목 끝에서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그날은 문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활기찬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들은 대체로 퇴근 후에 온 직장인들처럼 보였고 각자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에는 간단한 영어 설명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항목은 낯선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중 갈비탕이라는 메뉴를 발견하고 저는 바로 주문을 했죠. 그런데 주문을 마친 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반찬이었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운 거죠. 모두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고 분명히 메뉴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으로서의 직업병이 발동하자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죠. 죄송한데 제가 주문한 건 갈비탕 하나인데요. 그때 카운터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건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 식당에서는 모든 손님에게 제공되는 거랍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의 레스토랑을 평가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이 그것도 여러 가지나 무료로 제공된다니 비즈니스 모델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비탕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안개처럼 퍼졌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보던 화려한 플레이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박하지만 왠지 모르게 정성이 느껴지는 비주얼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자마자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맑은 국물 속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맛이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주방에서 일하시는 나이 지긋한 주방장님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손님들의 테이블을 살피며 음식을 더 드시라고 권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문득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려는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작은 종이컵에 무언가를 타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주문하지 않으셨지만 서비스입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좋죠. 저는 그 작은 종이컵을 받아들였고 그저 평범한 인스턴트 커피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모금 마시자마자 뭔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허름한 식당에서 맛본 소박한 커피 한 잔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맛있는 커피를 마신 후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식당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늦은 저녁 시간을 택했죠. 첫날과 같은 시간대는 피하려 했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으로서의 습관이었죠. 같은 시간에 가면 직원들이 저를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등 뒤로 한기가 스쳤습니다. 구석자리에서 한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10년 전 파리 매종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사람 알렉산드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맺혔죠. 세상이 참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파리에서 최고의 요리사였던 사람이 뉴욕의 이런 곳에서 밥을 먹고 있다니. 알렉산드로는 매종의 수석 셰프였고 완벽주의자로 고집불통으로 유명했었죠. 결국 레스토랑 오너와 크게 다툰 후 사직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는 제 맞은편 자리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10년 전처럼 오만한 목소리로 제 미각을 시험하려는 듯 음식의 맛에 대해 물었죠. 그 말투에는 매종 시절 최고의 셰프였던 그때의 거만함이 여전히 묻어났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흐른 순간 우리는 서로의 현재 직업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그건 미슐랭의 철칙이니까요. 잠시 후 종업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로는 매종 시절처럼 거만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그의 태도는 10년 전 그대로더군요. 음식이 나왔을 때 알렉산드로의 눈초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소박한 음식들을 경멸하듯 쳐다보았어요. 최고급 식자재도 현대적인 조리 기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한 식당이
그의 눈에는 시골 밥집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음식을 향한 업신여김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주방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은 그저 묵묵히 요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손님들의 표정을 살피며 때때로 작은 접시에 음식을 더 담아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며 알렉산드로의 주의를 끌어보았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살피며 정성을 다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매종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알렉산드로는 비웃음만 터뜨렸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전처럼 냉담했어요. 그가 매종을 떠난 이유도 이 식당이 현대 미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비판을 퍼부었죠. 최신 조리법이나 화려한 플레이팅은커녕 이곳은 그냥 동네 식당일 뿐이라며 미슐랭별을 운운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자만과 비아냥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사장님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알렉산드로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리하는 이유는 손님들의 미소를 보는 것뿐이다. 미슐랭 별은 남의 기준일 뿐 진정한 요리의 가치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십 년간 미슐랭 기준에 맞춰 음식을 평가해왔던 저에게 사장님의 말은 마치 불현듯 깨달음을 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놓쳤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조차 느끼지 못했던 진심 어린 통찰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사장님은 커피를 한 잔 내어주셨습니다. 알렉산드로는 그 작은 종이컵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고급 와인만을 다루던 그에게 이 소박한 커피는 낯설고 어색했을 것입니다. 한숨을 쉬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입을 다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평가해온 음식들은 완벽하게 조리된 것이었지만 그 속에서 놓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의 음식이 주는 새로운 매력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단순하고 소박한 음식들이 주는 깊이와 정성은 특별했죠. 며칠 후 식사를 마치고 있던 중 박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랫동안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식재료 하나하나를 살피고 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리 방식을 파악하려는 제 모습이 마치 전문가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셰프이신가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직업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별다른 말 없이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종이컵 2개를 들고 나와 저에게 한 잔을 건네셨죠. 사장님은 커피를 앞에 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장님은 1980년대 한국에 급속한 발전 시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시장에서 바쁘게 일하며 이 커피 한 잔을 작은 위로로 삼았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사장님은 1980년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면서 커피 한 잔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버티며 커피를 마셨고 그 한 잔이 어느 순간 그들의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특히 이 커피가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힘든 순간 동료들과 함께 마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그 작은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죠. 지금도 직장인들은 힘들 때마다 이 커피를 찾죠.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긴장될 때 또는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그 소박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말하는 커피는 단순히 값싼 인스턴트 커피일 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어려웠던 시절 함께 나눈 이야기들, 서로를 위로했던 그 순간들이 이 작은 컵 안에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평가했던 최고급 음식들이 떠오릅니다. 완벽한 맛, 화려한 플레이팅, 최상의 서비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소박한 커피가 전하는 따뜻함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사장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맛있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을 30년간 평가원 생활을 하며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가르쳐준 셈이었습니다. 믹스커피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된 후 저는 그 식당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곳을 찾으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빙을 하던 소피아는 단골 손님의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작은 사탕을 건네는 모습을 보였고,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이 힘들어 보인다고 박 사장님이 김치찌개에 고기를 더 넣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혼자 찾아온 손님에게 반찬을 더 내어주며 많이 드세요 하고 걱정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이 식당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매일 저녁 찾아오는 할아버지 손님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은 10년 전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자주 찾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그분이 오실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특별히 내어주셨죠. 그것은 메뉴판에도 없는 특별한 요리였어요. 어느 날 저는 사장님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시장에 가셔서 재료를 고른다고 하셨죠. 값비싼 재료는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르고 다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김치를 담그실 때는 마치 과학자처럼 세심하게 신경 쓰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미슐랭 스타 셰프 못지않은 전문성을 느꼈어요. 식당 문 앞에는 작은 칠판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는 오늘의 서비스 따뜻한 커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구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 식당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알렉산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곳에는 현대적인 조리 기법이나 화려한 플레이팅은 없었지만 그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일상을 나누며 음식을 통해 위로를 전하는 곳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 식당만이 지닌 특별한 가치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한 젊은 직장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을 다녔지만 이런 따뜻한 감정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믹스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미식은 완벽한 맛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닌 음식 속에 담긴 진심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행복한 순간들의 집합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평소처럼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이 작은 식당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주방 안쪽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시는 박 사장님의 뒷모습,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시는 손길, 손님들의 표정을 살피며 음식을 내어주시는 순간들. 이 모든 장면이 한 장 한 장의 사진에 담기면서 그 식당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매일 저녁 제공되는 믹스 커피 서비스였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그 순간들을 글로 풀어내기로 했죠. 처음에는 제 개인 SNS에 소소하게 올린 글이었어요. 제목은 뉴욕에서 발견한 작은 한국 그리고 커피 한 잔의 마법이었죠. 사진과 함께 그 식당에서 느낀 특별한 경험들을 진솔하게 적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올린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따뜻한 한 잔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믹스커피 추억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댓글로 남겼고 뉴욕의 다른 미식가들은 이 작은 식당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했던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각국의 미식가들과 일반 손님들이 이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사장님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 때문에 바쁘긴 했지만 여전히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살피며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물론 따뜻한 믹스커피 서비스도 빠짐없이 제공되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유명해지셨으니까 가격을 올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음식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어요. 손님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 그게 제가 꿈꾸는 식당이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화려한 미식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오랜 친구이자 뉴욕의 유명 음식 전문 기자인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파리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절 그는 저와 함께 미식의 꿈을 키웠던 동료였고 이제는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칼럼니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한국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의 작은 식당에서 발견한 특별한 가치와 따뜻함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특히 믹스커피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가 어느새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미슐랭 평가원 출신인 제가 이렇게 작은 식당에 감동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점차 그의 관심도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에는 평론가의 시선으로 음식을 관찰했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 사장님이 손수 내어주신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이클은 뉴욕에 숨겨진 보석 한 잔의 커피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단순한 음식 평론을 넘어서 이 작은 식당이 가진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아름답게 담아냈습니다. 기사는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전 세계 미식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매체들도 앞다퉈 식당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믹스커피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유명 셰프가 식당을 찾아와 박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이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다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식계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들도 이제 화려한 플레이팅과 완벽한 맛 이상의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손님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음식을 통한 위로와 공감 이러한 가치들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 사장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늘어난 손님들 속에서도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살피며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셨죠. 물론 따뜻한 믹스 커피 서비스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음식의 가치는 단순히 맛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이자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준 것은 바로 작은 종이컵에 담긴 평범한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평가 일정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 고향의 공기는 달콤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식당에서 마시던 믹스 커피가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시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평가 일정이 없는 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던 제가 갑자기 찾아뵙자 어머니는 의아해하셨나 봅니다. 저는 뉴욕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바로 박 사장님께 부탁드려 챙겨온 믹스커피였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비스트로의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 제가 아버지 옆에서 장난치며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오시던 단골 손님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였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고 해요. 완벽한 요리보다 손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0년간 최고의 맛을 찾아다니며 완벽한 평가 기준을 고집했던 제 모습이 그제야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뉴욕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한국 식당에서의 특별한 순간들과 그곳에서 깨달은 것들을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던 어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진짜 음식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어머니와 함께 또 한 잔의 믹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커피의 맛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커피 맛이 아니라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족의 따뜻함이 담겨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미식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완벽한 맛이나 최고급 식재료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찾아야 할 진정한 가치였던 거예요. 뉴욕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경험은 결국 저를 아버지의 따뜻했던 식당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더 이상 차가운 평가자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미식가로서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화려한 미식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를 통해 음식의 새로운 가치를 깨달은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완벽한 요리가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작은 종이컵 하나가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음식 문화가 가진 특별한 가치를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